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직무, 보안 엔지니어링. 이번 시간에는 정보 시스템 특성에 따라 시스템을 분리하여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시스템 물리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자산 지킴이, 보안맨과 함께 정보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과 물리적 위치 확인의 수행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보안 엔지니어링 시스템 보호하기. 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백업 장치 등 정보 시스템 특성에 따라 시스템을 분리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물리적 손상을 입거나 정기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시스템의 물리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보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안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볼 정보 보안 지킴이 아나운서 박다은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보호하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정훈 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보호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정보 시스템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시스템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네,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기업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수집, 가공, 분배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모두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컴퓨터, 기타 통신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기반이 되는 재무, 경영, 인사, 그다음에 생산에 대한 업무 지식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정보 시스템을 요소별로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요소별로 구분을 한다면요. 일단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보 시스템 입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출력,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저장, 그다음에 통제 및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까요? 신청 기간 내에 주요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출입 통제를 실시하거나 이 중에 보호 장치들을 설치하고 그다음 시스템 관리자는 주요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정보 시스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점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주요 정보 항목들 중에 한 3-4가지를 갖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주요 시스템이 식별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출입 통제를 실시하거나 이 중에 보호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주요 시스템의 접근에 대해서 보호 대책이 수립되어져 있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네,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책 수립과 점검이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크게 보게 되면은 정보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을 갖다 배치를 어떻게 적절하게 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력 및 통신, 케이블 등에 있어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시스템 특성 파악하기입니다. 정보 자산의 현황을 분류하는데요. 정보 자산의 목록표를 확인을 하고 정보 자산 목록을 분류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된 정보 자산의 현황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정보 자산의 현황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정보 자산의 현황을 분류를 했다면 정보 시스템 현황도 파악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두 번째로는 정보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는 정보 자산의 분류 기준에 따른 현행 정보 자산을 확인해야 하고요. 정보 자산 현황 중에 물리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정보 시스템 현황을 갖다 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정보 시스템을
별도로 현황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정보 자산과 정보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한 후에는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네, 정보 시스템의 특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정보 시스템의 현황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특성을 갖다가 기록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별 세부 특성을 기록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보 자산과 정보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 시스템 특성을 기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특성하기가 완료된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이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어서는 정보 시스템 배치하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에 기반 시설에 인프라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외부적인 환경 요인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환경 요인을 갖다 확인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이 마련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합니다. 네, 인프라 환경 확인이 끝났다면 이 정보 시스템을 배치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정보 시스템을 배치하기 전에 접근, 출입, 통제 장비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 통제 장비의 유형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입 통제 방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접근 출입 통제 장비를 갖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된 접근 통제, 출입 통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 운영자는 이를 지정, 관리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스마트 카드는 또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키 아니면 집키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출입 통제에도 스마트 키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스마트 카드 같은 경우는 접촉식 방식과 비접촉식 방식,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방식, 콤비 카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에는 얼굴이나 홍채 인식 같은 기술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체 인식은 신체적인 특징이나 행동적인 특징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입 통제 장비가 갖추어졌다면 이제 정보 시스템도 배치할 수 있겠군요. 네, 접근 출입 통제 장비 설치 후에 정비 시스템들을 배치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보 보안 정책이나 지침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배치도 확인을 하면서 정보 시스템을 물리적 보호 구역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전원을 연결을 하고 주요 정보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물리적인 배치도 갱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강사님, 이 정보 시스템 배치하기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전력과 통신 케이블 보호하기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선행돼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네, 일단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케이블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거고요. 이 케이블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비와 연결된 케이블이 유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력 비상 장비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연속성 계획을 확인하고요. 재난 발생 시에도 지속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장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시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연속성과 재난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이 업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 사업 기능의 중단이라든지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준비, 배치, 절차 등에 있어서 개발하는 방법이나 핵심 업무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업무를 다루는 정보 시스템의 중단 등을 포함을 하는 것을 업무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해 복구라고 하는 것은 중요 사업 기능이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시간이라든지 손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직적인 차원의 준비나 배치 절차를 개발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네, 주요 시스템을 다룰 때 또 고려해야 할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항목별로 구분을 해본다면요. 식별, 그다음에 출입 통제, 그다음에 보안 대책이 있고요. 식별이라고 하면은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주요 시스템들이 식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출입 통제라고 하는 것은 주요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출입 통제를 실시하거나 이중의 보호 장치가 설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안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요 시스템의 접근에 대한 보안 대책이 수립되어져 있어야 되고 이 또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배치하는 것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주요 시스템을 보호하거나 보수할 때의 점검 항목, 이걸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시스템을 보호하고 보수하고 폐기 사용 시에 이제 점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케이블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송수신하거나 정보 서비스를 갖다 지원하는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은 어떤 곳에 이제 방해라든지 이런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가 되어져야 됩니다. 일단 점검 항목으로는 전력 및 통신 회선이 이제 도청이나 이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의 보수 부분을 보게 되면요. 장비는 지속적인 가용성과 무결성을 장비 제공자가 지시한 명세에 따라서 유지 보수하여야 하고 유지 보수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야 합니다. 점검 항목으로는 장비가 제조업체의 가이드 및 절차서에 따라 유지 보수되고 있는가입니다. 또한 장비의 유지 보수 기록이 존재하는가가 이 점검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장비의 고장이나 오류로 폐기를 해야 할 때도 또 생길 텐데요. 그럴 때도 안전한 폐기를 위한 또 점검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장비의 안전한 폐기 및 사용에 있어서 중요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 시에 물리적으로 파기를 해야 합니다. 중요 데이터나 정품 소프트웨어는 폐기 전에 매체에 기록된 내용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한지 여부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 항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장비 파기 시에 이제 중요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의 경우에는 매체를 갖다 식별하며 이를 물리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폐기 정책이나 절차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장비의 경우 재사용 시에는 저장 매체에 기록된 내용을 완전히 삭제해서 복구가 불가능한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중요 데이터가 정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장비 내 매체가 폐기되기 전에 저장된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고 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수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스템 분리배치 관리를 위한 각 단계별 수행 내용 그리고 점검 사항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보안맨은 현장에서 이를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의 보안맨.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정보자산 목록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보자산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건가요? 보안맨의 한 손에는 정보자산 분류 기준표가 들려 있는데요. 아하, 정보자산 목록을 분류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군요. 정보자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보안맨, 오늘도 역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군요. 분류 작업을 다 끝내고 또 분주하게 어디론가 가는 우리의 보안맨, 한번 따라가 볼까요? 보안맨이 확인하고 있는 건 케이블 아닌가요? 장비와 연결된 케이블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군요. 데이터를 송수신하거나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은 방해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전력 역시 전원 공급 이상이나 기타 전기 관련 사고 발생 시 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장비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라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케이블이나 전력 장비를 확인할 때는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케이블이 방해되거나 손상된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문제없이 잘 설치되어 있군요. 오늘도 미션 성공이군요.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이란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입력, 처리, 출력, 저장, 통제 및 피드백의 기능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사님, 이번 두 번째 주제는 물리적 위치 확인인데요. 이 물리적 위치 확인이라는 게 정보 시스템을 실제로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업무 연속성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 연속성 계획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그다음에 핵심 업무를 포함해서 인적 구성 및 물적 구성 전반에 걸쳐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 절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사전 또는 진단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른 IT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럼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네, 앞서 업무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중단이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IT 기반 시설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화재라든지 아니면 지진, 정전, 테러 등의 재난 유형에 대비해서 대응 절차를 사전에 상세하게 규정한 계획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연속성이 중요하다면 그에 대한 절차 역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 필요에 대해서 구성 요소를 잠시 살펴보면요.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과 시스템의 외적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요. 장애에 대비한 서버 또는 스토리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을 포함한 시스템을 이중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백업 및 분산, 그다음에 재복구 시스템 등을 구축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스템 이외의 사항으로는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해서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 영향도 분석도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이 업무 영향도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한데요. 네. 업무 영향도라고 하는 것은 장애 또는 재해 발생을 했을 때 운영상의 주요 손실에 대비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 업무 대상 영향도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의 핵심 절차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죠.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 영향도를 분석하고 수행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네.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업무 영향도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해서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즉 업무 프로세스는 특정 조직에서 업무 활동의 집합으로 업무 기능과 업무 지원 기능 이런 것들이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영향도 분석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 영향도 수행 절차를 살펴보면요.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재해 유형 및 재해 가능성을 식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해 시 업무 프로세스 중단에 따른 손실 평가를 하게 되고요. 업무 중요성 및 복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주요 업무의 프로세스별 복구 목표 시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물리적 위치 확인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업무 연속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물리적 위치 확인을 위한 수행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물리적 위치 확인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단계로는 물리적 위치 확인 방안 마련하기입니다. 설치된 정보 자산을 확인하는 건데요. 상관관계와 그다음에 정보 자산 배치 도면을 확인을 하고요. 실제 해당 정보 자산과 배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보 자산 외에도 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정보 보안 정책 규정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상관관계에서 해당 정보 자산이 없는 경우에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은 중요 정보 자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해당 정보 자산을 물리적인 보호구역으로 이전을 하고요. 물리적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이 완료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위치 확인 단계로 넘어가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위치 확인 방안을 설계를 하고요.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인 위치 확인 방안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위치 확인 방안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된 위치 확인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설계 시 고려 사항으로는 측이 방식의 설정 또는 위치 확인 방법, 그다음에 업무 연속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리적 위치 확인 설계안에 대한 검토가 완료가 되면 이로써 확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위치 확인 방안을 확정하는데요. 여기 상기
그 물리적인 위치 확인 방안 설계에 따라서 물리적인 위치 확인 방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위치 확인 방안을 이제 문서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문서화된 방안으로 물리적 위치 확인 절차를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요, 간사님, 물리적 위치 확인이라는 것이 전산실의 위치가 적절한지 아니면 가스 시설이 정보 자산과 거리를 두었는지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나요? 네, 아주 비슷합니다. 물리적인 위치 방안을 검토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검토하냐면요. 위치 확인 방안 문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위치 확인 방안 문서에 따라서 위치 확인 준비를 갖다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위치 확인 수행 전에 법률 사항들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기시설은 특히 누수나 감전 등의 큰 사고로도 번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이 물리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리적인 배치를 위해 다른 구역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구획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또한 그 전력 소모를 위해서 전기적인 시설들이 배치할 수 있지만 누수 또는 감전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기 시설이 위치한 부분을 고려한 위치를 갖다 선정해야 하는데 다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의 인입이라든지 인출이 용이한 장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장비 반출입이 용이한지 또는 전기 관련 시설들이 인접해 있는지 그리고 위생 배관이라든지 가스 배관, 물 트렌치 등 전기에 관련 없는 설비의 설치라든지 관통이 되지 않는 장소인지 물탱크 정화조 등 떨어져 있는 장소인지 그 다음에 침수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지 전기실의 상부가 주차장일 경우에 주차장 바닥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지 등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치 방안을 설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실제 위치 확인 절차를 해야 할 차례인가요? 네, 맞습니다. 물리적 위치를 확인을 하는데요. 위치 확인 방안에 따라서 물리적인 위치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위치 확인 후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를 한 후에요. 담당자가 위치 확인 정보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사님. 네, 지금까지 시스템 보호하기에 대해 전정훈 강사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보안맨은 어디서 활약하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의 보안맨, 이번에는 물리적 위치 확인을 위해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천장을 유심히 보고 있는 보안맨, 하중 및 무게 저항 등급, 자재의 가연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또 창문을 점검하고 있군요. 파편 방지, 침입자에 대한 접근성, 반투명, 풀투명 재질, 아크릴형, 보안 필름 및 창문 보안 센서 적용 등을 확인합니다. 시설 측면에서 물리적인 위치 확인이 필요한 곳에는 벽, 문, 천장, 창문 등이 있습니다. 벽은 안전 영역을 위해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문은 자재의 강연성, 강제 진입에 대한 저항성, 안전 대피를 위한 시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천장은 하중 및 무게 저항 등급, 자재의 가연성 여부를, 창문은 파편 방지, 침입자에 대한 접근성, 보안 필름 및 창문 보안 센서 적용 등을 확인합니다. 또 바닥은 문이나 천장과 마찬가지로 자재 가연성, 하중 및 무게 저항 등급 등을 확인합니다. 난방, 통풍, 공기 조절 기구는 보호된 공기 흡입구, 전용 전기 배선, 비상 차단 스위치 및 밸브 등을 확인합니다. 전원은 백업 및 대체 전력 공급, 안정적인 전원 등을 수도, 가스 배관 등은 차단 밸브, 양성 흐름, 역류 방지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재 탐지, 진압을 위한 센서와 탐지기 배치 등을 점검합니다. 그 사이 보안맨은 전원 장치를 확인하고 있군요. 백업 및 대체 전력 공급, 안정적인 전원, 전용 송전선, 배전판과 회로 차단의 배치와 접근 등을 확인해야겠죠? 보안맨, 화재 탐지 센서와 배치 등을 살펴보고 있군요. 총횡무진 활약하는 보안맨 덕분에 시스템 보안은 오늘도 이상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핵심 업무를 포함하여 인적 구성 및 물적 구성 전반에 대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업무 영향도라고 합니다. 업무 영향도는 정해진 수행 절차에 따라 파악할 수 있습니다.